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선 인사드립니다. 새해 인사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공교롭게도 연초부터 제가 심한 몸살을 앓아서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세종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여러가지 계획들이 나오는 시기인데요. 모든 것은 계획에서 출발하잖아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이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계획되고 발전되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행복도시건설청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확정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지금 국토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청권의 청사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준비되어 온 계획인 만큼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과된 부분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그러니까 충청남북도 그리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4개 시도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추진해 오던 것인데요. 공동수립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해 왔었는데 21년 11월 23일 날 공청회를 개최했고요. 지난해 22년 12월 16일 날 최종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4년간 준비 끝에 승인받은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웃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이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첨예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4년 동안 꾸준히 협업을 하면서 왔었던 성과에 큰 무게중심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이권 다툼이 많기 때문에 충청권의 상생을 위해서 서로 큰 틀에서 협력을 했다는 부분들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또 하나, 기존의 행복도시권은 9개 시군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이번에 계획에 나온 거 보면은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는 부분들을 좀 가장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충청권의 행복도시권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봤다는 것들이 이번 어떤 그 계획의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적인 핵심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충청도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이 지역들을 돌아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피부로 느껴지는데 충청권의 도시들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리고 이웃 지자체 간의 사이들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토의 불균형이거든요.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부분들이 지역의 광역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충청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국토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각자 따로국밥처럼 놀고 있었던 그 도시들을 연계해서 광역도시인 즉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주시 그리고 대전시 그리고 세종시 나아가서는 천안 이웃하는 지금 새로운 충청남도의 그 내포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커다랗게 도시 간에 상생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 틀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1차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충청권이겠죠.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 분산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새로운 메가시티를 형성해서 앞으로 우리 국토의 중심에 새로운 중추 역할을 하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도시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세종시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형으로 광역공간 구조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이 구성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가면 철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지하철이나 아니면 국철 같은 경우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이 지방인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웃 도시를 가기 위해서 철도를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철도를 탔었던 시기도 먼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멀리 또는 목포나 이런 데 갈 때는 철도를 이용하지만 이웃하는 도시들을 이용할 때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충청권의 광역
광역철도망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저도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즉 기차를 타고서 세종시에서 대전 또는 세종시에서 청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대중교통을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철도망이 구축이 돼야지만 서로 교류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조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교통들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충청권의 광역철도망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는 그 발전축과 보전축이 존재하잖아요. 즉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하긴 하지만 보존해야 될 곳은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 충청권은 K축으로 균형 상생하는 발전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충청 남북도의 동쪽 끝은 산이 상당히 국립공원들이 많거든요. 그쪽과 그리고 서해안 바다 쪽으로의 보전축들이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충청권 광역도시 계획을 눈여겨보는 또 하나의 중심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 세종시 도시기본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국토는 그냥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커다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국토종합계획 하위 개념이 바로 광역도시 계획이고요. 그 광역도시 계획 하위 개념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즉 204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계획들은 바로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광역도시 계획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22년 2월 24일쯤에 지금은 시장님이 바뀌셨지만 이춘희 시장 시절에 그 시정 브리핑에서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을 작년 그 하반기에 수립을 한다고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시장님이 바뀌셔서 또 그 내용들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작년에 이미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광역도시계획이 발표났기 때문에 이번 시장님은 그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게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세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4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구조의 틀은 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정확히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틀들은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4개 중생활권으로 그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올해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좀 이 담당자 분들은 열심히 좀 그 세종시의 계획이 좀 잡혀야 그래 여기에 맞게 다른 세부적인 구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광역도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또 부합하게 또 어떤 자료들을 만들고 하다 보면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하는 좀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충청권 광역도시 계획을 바라보면 2040년까지 인구 6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40년까지 인구 600만의 현실화 된다면 이 충청권은 메가시티로의 자리매김을 굳건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견주어서 서로 상생발전하는, 그리고 국토의 중심에서의 무경중심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바람은 세종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좀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좀 그 계획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은 좀 발표를 해줘야 세부 지침들이 나와야지만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계획들이,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것이고, 또 한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발전축이 어느 쪽이고, 그리고 보존축이 어떤 축인지, 그리고 생활권의 중심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유념해가지고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자꾸 딜레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원래 계획대로라면 원래 작년 말에는 나왔어야 되는 건데 자꾸 늦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관련되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분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더 좋은 소식도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